요양원의 수가는 1등급, 2등급, 3, 4, 5등급으로 세 가지 비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급자 등급에 따라서 수가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1등급과 3등급 수급자는 하루에 11,21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이면 34만원의 차이가 나죠. 지금부터 한 달은 30.4일로 계산하겠습니다.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월은 28일, 29일도 있으니까요. 평균 내서 30.4일로요. 등급 차이가 나는 만큼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도 차이가 있지만 이 등급 차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1등급 어르신들은 거의 누워 계신 분들이라 배변 도움, 체위 변경 등 돈이 많이 가지만 3등급 이하 어르신들도 이동시 낙상, 고위험, 재활 도움 등 인력이 많이 투여되거든요. 이런 등급에 따른 수급자 입소자 수 차이 때문에 수익 구조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평균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급여 제공, 서비스 제공 일반원 측에도 1, 2등급이 요양원 우선 대상자고 3등급 이하는 어쩔 수 없이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입소하시는 거라서 실질적인 입소 대상자는 1, 2등급이 거의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알맞습니다. 다만 오픈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어르신을 모셔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오는 분들을 맡기 쉽지 않죠. 잘못하면 입소 거부라고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등급별 비율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고 저는 이번 수익구조 계산에서는 1, 2, 3등급 입소자 비율을 2대 5대 3으로 가정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등급자가 3등급이 많으면 이 매출은 줄고 1등급이 늘어나면 매출은 늘어나겠죠.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계산까지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70명을 넣으면 70명 매출이 되는 거고요. 80명을 넣으면 80명 매출이 되는 거죠. 우선 70명 매출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가가 지금 70명을 곱했을 때 1억 7,836만 9천원이죠.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비급여는 식재료비, 임용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식재료비는 끼당 한 3,000원, 간식 2번 한 1,000원씩 총 하루당 한 11,000원 정도로 가정을 하고요. 한 달이면 30.4일 곱하면 어르신 한 분당 33만 4,400원이고 70명이면 월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용비는 따로 받지 않고 봉사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 침실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시설 전체 한 50만원 정도만 특별 침실 이용료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원들 식비 수익은 한 명당 10만원 정도 책정하겠습니다. 이 계산이 되려면 직원 수를 계산을 해둬야지 전체 직원들 식비 수입이 들어오겠죠. 지금 70인 시설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표를 한번 보실게요. 기본 인력은 시설장 1분, 사무국장 1분, 그리고 사회복지사 1분, 간호조무사, 간호사도 뽑아도 되지만 간호조무사로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물리치료사 1분, 요양보호사 33분, 사무원 1분, 영양사 1분, 조리원 3분, 위생원 관리원 1분씩이며 추가 인력으로 사회복지사 2명, 원래 요양보호사 가산이 있었는데 25년 기준으로 이렇게 빠져서 사회복지사만 가산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70명 어르신에 49명 직원이 되고요. 식재료비는 490만원이 한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추가 인력을 뽑기로 했으니까 이 가산비용도 들어오는 추가로 지원이 되거든요. 이 가산비용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산비용이란 추가적으로 시설에서 서비스질을 높여서 공단에서 추가로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력을 추가로 뽑거나 간호사를 뽑거나 야간에 근무하는 등의 수익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력 추가 배치로 사회복지사 2명을 추가했고 야간 직원 배치 최소 1명, 최대 4명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가산은 점수로 계산이 되는데 계산식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인력 추가 사회복지사 총 2.8점, 야간 직원 배치 3.6점 이렇게 하면 총 배치 점수가 6.4점으로 6.4점에 대한 가산 점수 계산은 월 한 1,300만원 정도 더 들어오네요. 계산 방법을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게 생겼죠? 방법은 6.4점이라는 점수에 수가 매출 곱하고 0.8을 곱해줍니다. 거기에 어르신 숫자로 70명을 나누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0.8을 곱하는 이유는 해당 월의 가산 기준 금액이 수가의 0.8배이기 때문입니다. 요양 서비스 점수는 1로 따로 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인력 배치 등 시설 서비스 질 향상으로 월 1,304만 6,430원이 추가로 공단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매출 어려웠죠? 말로 말씀드려서 다 정리를 하면 월 2억 2천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계산이 되네요. 물론 이 비용은 입소한 수급자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고 입소 인원이 꽉 차 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건비일 텐데요. 앞에서 이미 인력의 숫자는 계산을 해보았으니까 월급만 책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직접 인건비는 기본급 9,220만원 정도고요.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823만원 정도는 추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거나 추가 인력을 더 고용해서 인건비 61.1% 지급 수준을 맞춰주게 됩니다.
직접 인건비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월급말을 계산하는 것이고, 간접인력을 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간접인력 한번 볼게요. 간접인력은 4대 보험 퇴직금 포함해서 2,631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이 모든 인건비를 모두 다 합치면 1억 4,334만 870원이 나오네요. 다음은 그 외의 지출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것까지 다 일일이 해드려도 되지만 이전에 제가 49인 시설을 계산하면서 이미 어르신 한 분당 지출을 정의한 표가 있습니다. 49인 영상은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안 보셨으면 보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인당 35만 7천 원 정도 한 달에 한 분당 지출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뒀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70인 시설 기준으로 70명을 곱하면 월 한 2,5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자 식재료비, 직원 식재료비 2,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외 지출은 월 5,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 식재료비 엄청 많이 남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다 쓰는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총 인건비는 한 1억 4,300 나왔고, 그 외 지출이 한 5,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걸 합치면 1억 9,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앞에 월 2억 2천만 원에서 지출 1억 9,600만 원을 빼면 2,400만 원 정도가 남죠.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한 2,400에서 2,600 정도 계산이 남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식재료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수익으로 잡으면 뭐 3,400, 3,500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법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2,400, 2,600 순수익을 보면 49인 뭐 1,700, 2,200 영상 보고 오셨죠? 그거에 비해서 한 20%, 4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어르신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20명이나 늘어났는데 왜 순수익이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지? 그 이유는 인건비에 있는데요. 인력이 갑자기 한 번에 들어오는 그 시점이 있어요. 어떤 시점이냐? 50인 이상 시설에서는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원을 한 번에 추가로 채용을 해야 돼서 50인 이상에서 67, 8인까지는 정말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를 지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되는 시기가 70인이 넘어서 72, 3인 정도가 돼야 수익 안정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0인 정도 수익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99인까지 좀 계산해달라는 그런 댓글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70인 이상 99인까지 추가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70인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수익 안정성이 생기는 시기죠. 그때부터 99인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매출을 아까 앞에서 평균을 잡아놨죠. 그래서 1인당 매출을 250만 원 정도 추가하는 걸로 보고, 그리고 지출은 인건비에서 요양보호사 2.1대1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한 2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4대보험 포함입니다. 이거를 2.1을 하면 됩니다. 2.1을 나눠주시면 수급자 한 명당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한 128만 5천 원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조리원 간호사가 25명 한 명씩 추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한 명당 조리원 간호사 인건비로 원래 한 540 정도 되죠. 그거를 540만 원 나누기 25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수급자 한 분당 21만 6천 원씩 더 부담이 되니까요. 인건비 지출로 해서 128만 5천 원에 그리고 21만 6천 원씩 지출이 나가고, 그리고 인건비 외 지출로 한 35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총 지출은 1인당 한 185만 8천 원 정도 지출이 되니까 수급자 1인당 이 70인부터 99인까지 순수익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만 원 정도, 69만 2천 원 정도 계산이 돼서 80인 시설일 때 순수익은 한 3,090에서 3,300, 90인 시설일 때 순수익은 3,780만 원에서 4,000 정도, 99인 시설일 때 순수익은 4,400부터 5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100인 이상 시설일 때 사회복지사 1명 추가, 물리치료사 1명, 위생원 1명이 더 추가되니까 또 50인 이상 시설 때랑 마찬가지로 115인 시설까지 보릿고개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더 확장을 하시려면 116인 이상 시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수익에서는 식재료비에 대한 추가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도 고려하지 않았죠. 변동 요소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뽑으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 수급자 변동이 되면 그만큼 그 순수익이 줄어든다. 직원은 줄이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나 사고가 있으면 보험이 있어서 지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하는 금액은 월 한 350만 원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궁금하시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요 천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